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선연습들 했었고요. 직선연습. 반복적으로 매일 해주셔야지 됩니다. 길이가 다른 선의 선연습, 그 다음에 굵기의 변화가 있는 선연습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곡선 연습. 최대한 선들을 막 꼬불꼬불하게 돌리시면서 사용하는 곡선 연습. 그 다음에 힘을 조절하셔서 밑에서 힘을 주고 위로 올라가실수록 힘을 빼는 선들. 반대로 위에서도 힘을 주셔서 빼는 선 연습들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루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하도용 지난 시간에 육면체 연습을 해두셨고 오늘은 원기둥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육면체를 그리면서 이제 시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게 꼭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제 사물에서 자주 관찰을 해두시는 것들 또는 서서 보거나 앉아서 보거나 아주 좀 더 자세를 낮추어서 물체를 바라봤을 때 윗면의 변화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세워져 있는 물체들은 수직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윗면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둥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면을 채우는 선 연습, 선들을 물론 사용을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게 곡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슬쩍 둥글게 쓰는 선들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완전히 직선보다는 곡면을 표현하실 때 조금 곡선도 슬쩍 이용을 하시면 그 질감을 표현하는데 훨씬 유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스케치 먼저 해야지 되겠죠. 느슨하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느슨하게 타원을 좀 그려두시고요. 중심을 잡아보십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해두시고요. 물론 양쪽이 모두 여기 길이가 똑같이 나오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요거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렇게 한번 재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옆을 좀 동그랗게 미리 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시는 순서가 좌, 우, 앞, 뒤 순서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이 양옆을 먼저 해두는 이유는요. 이 타원을 하시면서 이 앞에 타원, 뒤에 곡선은 너무 예쁘게 잘 하십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끝을 뾰족하게 끊으면서 마치 이렇게 송편 모양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꼭 좌, 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앞에 모양 둥글게 그 다음에 뒤에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때에 요 긴 타원의 긴 장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앞에 길이 있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A를 더 크게 그리셔야지 됩니다. 네, 시점에 의해서 얘가 앞에 조금 더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얘를 육면체에 넣고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육면체에 이 안에 원기둥이 들어가는데요. 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여기가 더 깁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원기둥이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2점으로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1점으로 물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에도 이 안에 들어가는 타원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즉 원은 사실 어떻게 비켜봐도 막 얘를 좌우로 돌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땅에 세워져 있다면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이제 내려봅니다. 네, 가운데도 내려보시고요. 자, 윗면이 관건입니다. 대부분 이제 요 원기둥을 그리실 때 시점이 윗면이 보인다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실수록 이 타원이 더 동그라미에 가깝게, 즉 요 타원의 요 짧은 단축이 위에보다 더 넓어지게 그리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좌우를 먼저 슬쩍 돌려주시고요. 위에보다도 미묘한 변화라도 윗면보다도 조금 더 동그랗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뒷부분은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쩍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고요. 멀리 나와서 이 원들이 잘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도화지를 붙여서 제가 뒤집을 수 없는데요. 이 윗면이 밑으로 가도록 한번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더 동그랗고 예쁘고요. 왼쪽이 매우 이렇게 좀 급경사가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확인해 보시면 좌우가 뒤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디로 갈지, 어디를 어둡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쯤에서 빛이 이 앞쪽이겠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뚝 잘라서 여기 뒤에는 점점점점점이겠죠. 이 앞에는 모두 다 빛을 받습니다. 얘를 빛을 등지는 부분, 즉 그늘이 되는 거죠. 얘를 기점으로 해서 뒤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 지금 안부를 전체적으로 조밀하게 해두시면 여기까지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요 맨 위에는 다시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밝은 곳이 됩니다. 1번. 요 5번까지가요, 모든 물체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번면 굉장히 넓습니다. 밝은 곳 중간. 여기 3번입니다. 어두움이 시작되는 곳, 가장 어두운 곳. 4번 반사광. 반사광을 특히나 원기둥 하실 때 이게 꼭 표현을 해두셔야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 내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5번 그림자인데요. 흰 석고상을 연습하는 이유는 이 톤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바닥까지도 흰색이라고 가정하에 그리는 건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흰색이고 바닥이 검정색일 경우, 또는 물체가 검정색이고 바닥이 흰색일 경우에 이 1, 2, 3, 4, 5의 어떤 밝기, 톤의 변화가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진해서 쭉 눈에서 멀어질수록 좀 밝아지고 반사광을 표현하고 다시 그림자에서 살짝 진해지고의 변화 정도는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응용력 있게 적용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반대쪽까지 해두셔야 그림자를 표현하기가 수월한데요. 원기둥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육면체에서는 사실 여기 딱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을 아주 진하게 그냥 딱 칼로 자르듯이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곡면이다 보니까 거기를 툭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 면까지 중간 톤이 천천히 표현되어서 나와주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곡선을 슬쩍 사용해 주셔야 더 둥글리기가 수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쯤이 제일 밝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 돌아 들어갈수록 조금 어둡게 그려주셔야지 됩니다. 곡면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더 연필선을 조금 더 곱게 사용해 주시고 힘 조절을 해야지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많이 움직이시거나 도화지를 돌리시거나 해서 손은 편안하고 선방향은 다양하게 나오도록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3번을 강조하다 보면 어색하니까 여기 계속 그리게 되면서 어둠이 너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너무 어두워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강조해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면인데 선을 이렇게 반대로 움푹 들어가게 사용해 버리시면 여기가 쏙 나와 보이지가 않고 안쪽으로 파여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형태를 따라서 사용하는 선들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좋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형태를 따라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살짝 둥글게 이렇게 선들을 사용해 주시면 그 둥근 느낌을 내기가 수월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세워져 있는 물체라면 세로선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선들을 그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세워 있는 물체의 효과를 내기가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육면체 하실 때처럼 요 위에 타원의 변화가 좀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좀 홀쭉하거나 좀 넓거나 다양한 물체들 사이즈를 통해서 다양한 크기의 원기둥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데 빛의 변화를 좀 관찰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집에 있는서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롤 휴지가 있습니다. 롤 휴지를 하나 식탁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고요. 그 휴대폰에 있는 후레쉬, 손전등을 켜고 이리저리 빛을 움직이시면서 관찰해 보시면 이 어두워지는 라인과 그림자의 변화를 아주 손쉽게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지, 롤 휴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그리는 요령 일단 같습니다. 타원으로 두세 번 사이즈를 정해 두시고요. 중심축 긋고 좌우 잡아주시고 상하 앞뒤를 정해둡니다. 밑에 내려보시고요. 주의하실 거 여기 밑에도 위에보다도 더 동그란 타원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깨끗하게 스케치를 연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보조선들도 그냥 다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그 보조선들을 흐리게 긋고 실제로 중요한 스케치선들을 조금 더 진하게 가는 연습 또한 힘 조절 연습이기 때문에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면서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렸는데 이 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지우지 마시고 원하는 위치까지 선의 변화를 주고 스케치를 다르게 하시고 얘를 지우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들어가실 경우에 아까 그 어떤 선과 비슷한 위치에 또 선을 긋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림자 방향까지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어둡게 할 건지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롤 휴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을 때의 위치, 얘도 좌우 길이를 정해 두시고요. 타원을 그리시는데 이거는 비교적 넓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 두께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작아지는 유리잔이라든지 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얘를 반 잘랐을 때에 이 두께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이 양쪽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가장 넓게 두께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앞에, 그 다음에 3번 순서로 두께를 표현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물체가 그려집니다. 빛이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니까요. 이쪽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어두워지게 하셨다가 천천히 힘을 빼시면 됩니다. 다시 어두워지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연필은 이제 조금 길게 잡으시고 긴 선들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섬세한 묘사를 할 때는 짧은 선도 잡고 뾰족하게도 할 텐데요. 긴 선을 그리면서 힘 조절을 연습하시기도 하고요. 연필을 조금 길게 잡으면 그림과 나와의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태를 관찰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관찰해서 그릴 수 있는 물체 중에 휴지를 이용해 보셔도 좋고요. 컵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타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물체들이 꽤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손잡이를 가장 측면,
에서 보는 형태로 해두시고요. 얘가 아주 얇지만 요 두께 표현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의 두께를 먼저 잘 잡아두시고요. 요 가운데를 일단 연결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상하 좌우, 여기 좌우, 앞뒤만 이렇게 딱 포인트만 찍어 놓으셔도 이거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이거 확실하다, 잘 나왔다 하면 그때 나머지 선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유리잔이어도 사실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두께를 꼭 표현해 주셔야지 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선으로 끝나는 물체가 거의 없습니다. 종이도 다 두께를 표현하고요. 하물며 실도 두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끝라인의 두께들을 표현해 주는 것들은 입체를 그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위에 두께 표현해 두시고요. 지금은 자세한 묘사보다도 형태를 그리고 어디를 어둡게 하실 건지 결정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사진을 자주 찍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색감보다도 형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 두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체의 형태를 관찰하고자 하신다면 한쪽 눈을 감고 관찰을 해보시면 조금 더 평면적으로 이런 물체들을 보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꼭 왼쪽 눈,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 눈을 감고 보셔야, 오른쪽 눈으로 보셔야 얘를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입체를 편안하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물체들도 해보시고요. 일상에서 나무도 원기둥의 응용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왼쪽에서 빛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나무 몸통일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가 어두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밝은 부분 양쪽에 조금 어두워지고 여기 3번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두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그리시다 보면은 이쪽 끝 라인을 너무 강하게 강조해 버리시면 오히려 돌아 들어가는 느낌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진하게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반사광, 좀 다른 색깔, 약 반사광에 주로 많이 이제 보라색들을 사용하는데요. 보라색을 첨가해 주시고 외곽을 좀 부드럽게 끊어 주셔야 입체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좋습니다. 모든 물체에 반사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반사광을 표현하시는 데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이제 앞서 선 연습에서 선의 길이가 변화가 있는 선들 또는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들어오는 선들을 모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얼룩이 만들어져야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주니까요. 일반 인공물체를 그릴 때의 긴 선보다도 조금 짧고 여러 번 겹쳐지는 선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사광, 얇게라도 반사광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들 염두에 두고 계시고 반사광을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은 밝은 톤보다도 너무 밝아지게 되니까요. 어둠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기둥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원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